교육부가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 사태에 대응해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개학 일정을 일주일씩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등교 일정을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까지 접수된 가족 돌봄 비용 긴급 지원금 신청 건수는 98,107명이며 이 가운데 83,776명에 대한 지원금 271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쓰고 비용을 신청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생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교육 재난지원금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12월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안전관리 기준이 적용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 정책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어린이란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합니다. 우선 오는 12월 과자류, 캔디류, 빵류 등 모든 어린이 기호식품 생산업체에 대한 회섭 인증이 의무화됩니다. 경북 김천시는 최근 리모델링한 작은 도서관 3곳이 새 단장을 마치고 도서 대출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8일부터 운영되는 작은 도서관은 아포읍 푸름찬, 신음동 달봉산, 교통 김산고을 등 3곳입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생활 SOC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와 시비 3억 2천만 원을 들여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교통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집 앞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을 위해 올해 12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총 7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저급시가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피해를 입은 농산물 생산 농가의 피해를 지원하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학교 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106개교, 재학생 1만 1,864명의 가정에 친환경 농산물 7종 세트 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광주 지역 공사림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전체 502개 학교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군관 합동 특별 방역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육군 31사단이 함께 벌인 특별 방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이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고 고3을 시작으로 순차적 등교 수업이 이뤄지는 데에 따른 사전 방역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등교가 개시된 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일 경우 일정 기간 보호자 책임 아래 가정학습을 하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등교를 시키는 걸 두고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부모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하며 등교 선택권을 요구하자 이를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남 창원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은 온 오프라인을 혼합한 입학식 첫 만남의 날 행사를 지난 9일 창원시 의창구 명도초등학교 등 6개 장소에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로 분산해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창원, 마산, 진해 3개 영재교육원 입학생 600명, 학부모 600명, 강사 128명이 참석했습니다.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지난 8일 도교육청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등교 수업 대비 방역대책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과 함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점검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한국형 원격교육 정책자문단 제3차 회의에서 원격교육 한 달 추진 경과 및 교원 학부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설문에 응한 교사 44%는 앞으로도 원격 수업을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원격 수업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4%였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 7일 시교육청에서
학부모 독서교육지원단 위촉식을 열었습니다. 시교육청은 2016년부터 매년 초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지원단을 선발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20명을 선발해 내년 2월까지 학생 독서교육 및 독서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안양시는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를 지도할 다함께 돌봄센터 1호점이 지난 7일 개소식과 함께 문을 열고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총 면적 83제곱미터 규모의 돌봄센터는 돌봄교실, 사무공간,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장 1명과 돌봄교사 1명 등 2명이 근무하며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학습 지도와 특기적성 교육은 물론 급식 및 간식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양천구는 관내 초등학교 스쿨존 4개를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스마트 횡단보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본 사업을 구상했고 지난 3월 서울디지털재단이 실시한 스마트 도시 서비스 실증 지원 사업 공모에 지원해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북 전주에서 만든 전통 한지로 제작한 지역사회 교과서가 올해는 전주뿐 아니라 임실지역 학생들에게도 보급됩니다. 한국전통문화전당은 그동안 전주에만 국한하던 전주 전통 한지 보급을 올해는 임실 관내 초등학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미래형 학교 공간 구성을 위한 학교 공간 혁신 프로젝트 영역단위 대상학교 9개교를 선정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강남초, 강동초 등 초등학교 5개교, 화암중, 화진중 등 중등 2개교, 무룡고, 삼상고 등 고교 2개교입니다.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지난 6일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고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의 등교 수업 일정은 교육부의 방침을 따를 예정이지만 등교 방식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등교 일정 및 방식 모두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농촌, 산촌, 어촌이 많은 전남에서는 소규모 초중학교를 중심으로 같은 날 등교 수업을 진행키로 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교육부의 각급 학교 등교 수업 방침과 관련해 전교생 60명 이하의 초중학교의 경우 교육감 재량으로 등교 수업을 시작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19일부터 관람 예약제 형태로 미술관을 개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립미술관이 예정대로 개관하게 되면 지난 2월 25일 이후 84일 만입니다. 시립미술관은 우선 관람 예약제를 통해 전시관을 제한적으로 개관할 방침입니다.